안녕하세요. 음악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음악 교과서 12쪽, 13쪽입니다. 공부할 주제의 이름은 음악의 형식입니다. 음악의 형식이고요. 따로 오늘은 곡 이름이 이제 아니라 잠자리라고 하고 기럭이라는 작은 동요 두 개도 배우겠지만 오늘은 동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의 형식이라고 하는 음악 이론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이. 1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 중에선 가장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음악 수업을 하게 되면은 노래가 나오면은 노래를 따라 부르자 이러면 되고, 뭐 연주하는 파트가 나오면 리코더를 불자, 뭐 단소를 불자, 연주를 따라하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음악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하는 그리고 좀 이렇게 외워야 할 것이 조금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음악 수업 같은 느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 지난달 내내 음악 이론 공부하면서 음악 이론 신물나게 배웠는데 아직도 배울 게 남았습니다. 6학년 돼가지고 또 새로 배울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루게 되는 거니까 오늘 집중 똑바로 해가지고 잘 들으세요. 1단원에 몇몇 그 동료들과 관련이 있는 음악 이론이에요.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배워놔야 다음번 수업, 다다음번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똑바로 잘 들으세요. 자, 일단은 교과서를 보기 전에 이 내용이 좀 어려운 관계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곡 하나를 예시로 들면서 필기를 먼저 좀 하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노래가 뭐냐면 딱 들으면 알 거야. 뭐니? 학교종이 땡땡땡이죠? 자, 요 내용을 좀 가르칠 건데, 자, 우리가 수학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요런 개념들 배우잖아. 요런 개념들 뭘 배우냐면은, 여러분 길이의 단위 뭐가 있나요? 길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 뭐가 있어?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센티미터 있었고, 미터 배웠었고, 그 다음에 킬로미터 배웠었고, 센티미터보다 작은 밀리미터 배웠잖아요. 이렇게 단위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단위가 있었지? 드리의 단위 배웠지? 드리의 단위 해가지고 뭐 리터 있었고, 뭐 밀리리터 있었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무게의 단위도 배웠었잖아요. 무게의 단위 그람과 킬로그램 이렇게 킬로미터가 아니라 킬로그램 배웠었고, 이거보다 더 큰 톤 이런 것도 배웠었잖아요. 자, 우리 수학 시간에 단위들을 왜 배웠어? 단위를 왜 배워야 한다고 공부했어?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누가 측정을 해도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거 저기 있는 저 막대기는 5뼘 정도 되네. 그러면 사람마다 뼘이 다르잖아요. 뼘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그런 길이를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센티미터, 밀리리터, 킬로미터 혹은 리터, 밀리리터 같은 통일된 도량형이라고 하는 단위를 배운다고 수학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배우세요. 아무튼 이렇게 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니들이 안 배운 거야. 아무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음악도 단위가 있어요. 한 악곡, 한 음악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단위, 그 음악 안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한 단위 한 단위 모여가지고 음악이라는 전체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오늘 기초학습입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수학 내용 지우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써주는 걸 노트에다가 정리하세요. 어떤 노트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각 반별로 정리해주는 배움 노트 같은 거 있죠. 뭐 블렌디드 과제를 하는 노트나 혹은 일기장이나 혹은 여러분 배움 공책 같이 각 반별로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은 성질의 그런 정리장이 있을 겁니다. 걷다가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거 정리하세요. 자,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악곡의 구성 요소라고 씁니다. 악곡의 구성 요소 괄호하고
음악의 단위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써주세요. 한 5줄 정도 될 거거든요. 5줄 정도 쓴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써보겠습니다. 자, 악곡의 구성 요소 가장 작은 단위. 일단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 영어로 모티브라고 합니다. 모티브. 모티브라는 말 들어보지 않았니? 안 들어봤나?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동기라고 하는데, 얘들아 동기가 뭐야? 아마 이거 그 독서 감상문 쓸 때 배웠을걸요 아마. 독서 감상문의 서론에는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쓰시오 할 때 그 동기가 뭐야? 까닭, 이유 이런 의미죠. 음악에서 동기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음악의 단위의 하나예요. 음악의 단위인 동기라는 단위는 어떤 의미냐면은 작곡가가 그 음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어떤 감정이나 혹은 음악의 그 음표들의 배열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하나의 음형, 음악의 그런 쏠쏠랄라 쏠쏠미, 뭔가 음악의 한 덩어리 같은 게 있죠. 뭔가 음악적으로 느껴지는 한 덩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단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악보 보면서 살짝 설명을 다시 해줄게. 자, 쏠쏠라라 쏠쏠미라는 음의 형태들, 음의 배열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되게 음악적인데? 하고 느낌을 주는 최소 단위가 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지. 만약에 이거를 쏠쏠랄라 쏠쏠미까지 안 오고 쏠쏠라 하면 뭔가 응가를 하다 만 것 같고 오줌을 누다 만 것 같고 음악이 되다가 만 것 같은 느낌이잖아. 하지만 쏠쏠라보다 더 가서 쏠쏠라라 쏠쏠미 하면 뭔가 하나의 덩어리감이 느껴지지 않니? 음악적으로?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느껴져야 해.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음악에 아무 감이 없는 거야. 아무튼 쏠쏠라라 쏠쏠미 라는 데서 뭔가 하나의 덩어리감이 느껴져. 이거를 동기라고 하는데요. 음악적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최소 단위를 동기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교가 따라라라라라라 뭔가 이럴 때 한 덩어리가 느껴지지. 라라라 하면 한 덩어리가 또 느껴지지. 라 여기서 한 덩어리 라 이렇게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한 덩어리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동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쏠쏠라 까지만 하면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요. 뭔가 음악이 진행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기까지는 동기라고 보기 어렵겠죠. 왜냐? 음악적인 의미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선생님 설명이 좀 어렵지만 이해는 가시죠? 감은 오시죠? 감이 올 거야. 안 오면은 12번 더 생각해봐. 그러면 오겠구나. 그래도 안 온다. 그럼 6학년 3반 찾아오세요. 명심보감 12장 쓰다 보면 동기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아마 깨우침 유레카를 겪게 될 거예요. 아무튼요. 음악적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의 단위를 모티브, 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동기는요 보통 2개의 마디로 구성되곤 해요. 꼭 2개의 마디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악 교과서에 여러분 지금 책을 보면 12페이지에 악곡을 이루는 최소 단위, 이 지휘자 언니가 악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동기라고 해요 라고 이 언니가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거 엄밀하게는 꼭 2마디는 무조건 동기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동기는 3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기는 4마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동기는 한 마디 안에서 동기가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음악적으로 의미를 가진 음의 배열이 존재하면 그건 2마디든 3마디든 4마디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음악적으로 최소한으로 느껴지게 되는 게 동기인데 동기가 보통 2마디가 많아요. 이렇게 지금 학교 종이 땡땡땡 악보처럼 쏠쏠라라 쏠쏠미 딱 2마디잖아요. 우리 마디는 배웠죠? 음악 이론 시간 때 3월에 쏠쏠라라 쏠쏠미 쏠쏠라라 쏠쏠미 이렇게 한 덩어리가 느껴지게. 이게 보통 2마디지 꼭 2마디는 아닙니다. 지금 교과서에 있는 표현은 좀 오버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2마디라고 할게요. 보통 2마디로 구성됩니다.
여기까지가 동기 설명. 자, 동기 설명을 하고 나면은 두 번째는 악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악구. 악구는요, 프레이즈라고 부릅니다. 프레이즈라고도 부르고, 보통 4개의 마디로 구성됩니다. 보통 4개의 마디라는 거지 꼭 언제나 4개가 아니에요. 어떨 땐 5마디, 어떨 땐 6마디, 어떨 땐 3마디만으로도 한 프레이즈, 악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얘는 이름을 악구라고도 하지만 작은 악절이라고도 불러요. 자, 악구, 프레이즈. 보통 이제 음악을 전공을 하게 되면은 프레이즈라고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양 음악 이론이다 보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많이 하거든요. 악구라고도 할 수 있고 프레이즈라고 부르는 하나의 이제 음악적으로 긴 한 호흡 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위를 이제 악구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음악적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고요. 악구는요, 한 호흡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솔솔라라 솔솔미 솔솔미미레 하고 한 호흡으로 연주했지. 솔솔랄라 솔솔미 솔미레미도 하고 이렇게 또 한 호흡으로 꺼내낼 수 있죠. 요 악보를 보면은 4개의 마디로 구성된 요 하나가 하나의 프레이즈, 하나의 악보가 되고, 또 여기서 5번 마디부터 쭉 끝까지 8번째 마디까지가 또 하나의 악보가 되는, 요렇게 이제 구성, 악곡을 단위를 카운트를 할 수 있어요. 셀 수 있어요. 이렇게 단위로 셀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악구보다 좀 더 큰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악구보다 더 큰 단위인 악절이라고 하는 단위고요. 얘는 사실 영어로 쓸 경우가 많이 없는데 period라고 하는 이제 표기로도 쓰는데 그냥 악절이라고 불러요. 보통 얘는 8개의 마디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필기 잘 하고 있죠? 필기하면서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악절인데 얘를 그냥 작은 악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악절이라고 부릅니다. 큰 악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악절이라는 음악의 단위는 선생님이 음악을 이제 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오케스트라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음악 분석도 많이 하는데 악절 단위는 생각보다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악절보다는 프레이즈랑 그러니까 모티브, 동기하고 악구라는 음악의 단위를 이제 많이 쓰고요. 악절 단위는 좀 애매해요. 많이 막 뭐 이렇게 분석할 때 많이 쓰게 되진 않더라고요. 단 요게 보통 8마디 정도로 구성이 된다. 8마디로 구성됐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잘 외우고만 있으면 되고요. 엄밀하게 8마디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이에요. 5번째 줄 4번은요.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 얘는 theme이라고 하고 여러분 요거 테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테마라고도 불러요. theme을 테마라고도 발음하거든요. 주제, 테마, theme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주제는 자, 꼭 16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몇 개의 마디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악절이 모여 구성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정말 큰 단위예요. 그러니까 동기들, 음악적으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들인 동기들이 막 모여가지고 하나의 악구를 만들어 한 호흡으로 부를 수 있는 악구를 만들고 그 호흡으로 만들 수 있는 악구가 한 2개 정도 이제 대칭되게 만들어지면 하나의 악절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악절들이 8개들이 여러 개가 펑펑펑펑펑펑펑펑 연결이 돼서 하나의 주제가 형성이 돼요. 음악 작곡가가 곡을 만드는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음의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성악곡은 주제가 이제 하나의 주제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악곡, 악기로 연주하는 곡들은 주제가 여러 개, 한 뭐 2개 내지는 하나의 주제가 막 변형이 돼서 이렇게 막 변주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작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제까지는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난 여러분들이 동기,
악구, 악절만 잘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악구하고 동기, 프레이즈랑 모티브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딱 필기를 일단 한 방 싹 하고 이제 잠깐 멈춰주세요. 요 화면 잠깐 멈추고 요 필기를 싹 뺏겨주세요. 지금 시작. 자, 다 뺏겼죠? 자, 다 뺏겼다 치고 요거 한 번 싹 지울게요. 요 지금 요 내용 지우고, 왜냐면 여러분 또 써야 될 게 또 있거든 지금. 자, 또 자 새로 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쓸게 정리할게 요겁니다. 가곡 혹은 가요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성악곡, 가곡의 형식. 오늘 공부하게 될 음악의 형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좀 체계적이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좀 체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필기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잘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요것만 싹 알면은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가곡의 형식은 네 가지로 일단은 엄청 많은데 여러분 수준, 초등학생 수준에서 요 네 개만 알면 차고 넘치게 아는 거예요. 요거 네 개만 지금 싹 정리를 해주세요. 자, 한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세도막 형식, 마지막은 내도막이 아니야. 작은 세도막 형식. 자,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은 충분한 것만 네 가지로 추려낸 거예요. 가곡의 형식은 훨씬 많아요. 가곡이 뭐냐면 성악곡이에요. 그냥 세속적으로 부를 수 있는 성악곡을 그냥 가곡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이걸 가요의 형식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요거 그냥 써주세요, 여러분. 한도막 형식이 무엇이냐? 음악의 형식, 음악의 구조, 틀을 말하는 건데요. 한도막 형식은 음악이 딱 한 토막밖에 안 된다. 그래서 8마디로 구성된 곡을 한도막 형식이라고 불러요. 그 대표 예시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요거예요. 학교종이 땡땡땡. 쏠쏠랄라 쏠쏠미 쏠쏠미미레 쏠쏠랄라 쏠쏠미 솔미레미 도 해서 딱 8마디로 곡이 끝나잖아. 요게 무슨 형식이다? 한도막 형식. 딱 악절이 하나로 딱 끝나는 거예요. 큰 악절 하나로 끝나는 거. 한도막이면 땡 치는 거예요. 요걸 한도막 형식이라고 부른다. 두도막 형식은 무엇이냐? 도막이 한도막 8마디면 두도막은 몇 마디겠어? 16마디입니다. 요 한도막 형식 사이즈의 2배가 되는 곡이 두도막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과서에도 제법 있어요. 두도막 형식. 우리 그 교과서 오늘 공부할 13페이지의 기럭이라는 곡이 두도막 형식의 대표곡이에요. 그 다음에 세도막 형식은 그럼 몇 마디겠어? 이미 답 나왔죠? 24마디. 8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래서 24마디고요. 자, 여러분, 작은 세도막 형식은 뭐냐면 세도막 형식인데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악절 3개가 아니라 작은 악절 3개. 작은 악절이 뭐라고? 한 프레이즈, 4마디짜리 한 프레이즈라고 했지. 그래서 프레이즈, 악절이 4개가 아니라 3개가 아니라 악구가 3개인, 작은 악절이 3개인 형식이다. 그래서 작은 악절 작은 악절이 4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죠. 4마디짜리가 3개 있는 12마디로 구성된 형식을 작은 세도막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요것도 잠깐 멈춰서 필기하세요. 시작! 다 있지? 자, 여러분 알아서 끊어서 다 썼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싹 지울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이 쏠쏠랄라까지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마디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마디 2개가 합쳐진 쏠쏠랄라 쏠쏠미, 이렇게 음악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최소 단위,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동기라고 부를 수 있겠지. 자, 동기가 이렇게 2개가 모이게 됩니다. 동기가 2개가 모이게 돼서 한 호흡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인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한 호흡으로 표현할 수 있는 4마디짜리 악구가 만들어지지. 악구. 그래서 작은 악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자, 악구와 악구가 합쳐져서 이 전체 이 8마디짜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악절 혹은 악구랑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악절이라고 한다고. 8마디짜리.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좀 구분이 됩니까? 지금 요렇게 선생님이 표기를 해놓은 게 그거예요. 교과서 12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12페이지 상단에 있는 요 내용, 요 지금 색깔 음영 칠해져 있는 요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동기, 악구, 악절 이렇게 보이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하면은 한 의미를 가지는 음형이 되지. 라, 레, 미, 레, 라, 라, 시, 도, 시, 라 하면 하나의 또 최소 단위인 동기가 되는 거고요. 시, 솔, 솔, 라, 시, 레, 도, 도 하면 또 하나의 의미. 시, 도, 라, 미, 파, 샵, 솔 하면 또 하나의 동기. 이렇게. 그래서 악곡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를 동기라고 해요. 두 개의 동기가 모여서 악구가 되고요. 요 말은 맞다. 두 개의 악구가 모이면 악절이 됩니다. 요 말도 맞다. 요건 맞는데 두 마디가 동기가 됩니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좀 그건 잘못된 표현인데 그 말이 없었구나. 선생님 착각했네. 잘했네. 교과서 잘 만들었네, 장기범 교수님. 미안, 교수님 오해했어.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 사실 다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가락의 흐름을 비교하며 작은 세도막 형식과 두도막 형식을 구분해 봅시다인데요. 잠깐 끊고 와서 설명 마저 이어가도록 할게요.